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 14일이네요. 10월 달도 벌써 중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서장할 시간이고요. 오늘 서장 163번째 시간이네요. 490쪽 세 번째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마음 공부가 사실은 좀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어렵다 쉽다가 다 분별이니까 여기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법문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 쉽다가 다 분별이다 결국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법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쉽고가 없는데 그래도 이 공부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라는 것도 이 법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다 허망하고 망상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봤을 때는 나라는 것도 분별 망상이고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확실한 깨달음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것도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이고 내가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그 나라는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나의 상태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한 인간의 어떤 내적 상태라고 보면은 그거는 다 이제 이거는 분별에 빠져 있는 것이고 분별에 사로잡힌 그 환상과 같은 사람이 자기를 실제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환상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라는 것이 이 밝아지느냐의 어떤 밝아짐의 여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법과 하나가 된다, 뭐 개합한다.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도달해야 될 지점인데 그때가 되면은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할 때의 우리의 어떤 의식 상태는 깨달음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조차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내가 깨달음 공부를 한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될 때나 분명해질 때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법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나라는 상은 공부가 이제 확실해지더라도 남아있거든요. 나라는 상이 결국 그 법에 밝아지는 그래서 자기조차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밝아지는 또 그런 현상적인 변화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부가 또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어렵냐면 이 공부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그 분별 망상심이라는 거는 분리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다 의식이고 분별 의식일 뿐인데 여기서 찰나찰나 매 순간 일어나는 그 분별 의식의 내용에 들어가면 거기에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딱 들어가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영화의 한 통의 그냥 한 장면의 영화일 뿐인데 하나의 영화일 뿐인데 우리가 영화에 몰입하면 마치 자기가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된 듯하고 뭐 다른 사람이 상대가 된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들잖아요. 되게 몰입하면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들어가면은 자기가 벌써 다음 대사를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비할 수 있는데 나와 사실은 그 드라마나 내가 앉아있는 거실, 응접실에 그게 다 그냥 드라마일 뿐이라 말하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냥 어떤
마음의 표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모양들이. 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제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가지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깨달았을 때의 어떤 그 내적인 그 변화 아니면 안목이 열리면 뭐냐면 여전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대답을 하고 듣기도 하고 여기에 뭐 테이블도 있고 이 꽃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전에는 내가 여기 앉아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저 사람이 듣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이게 밝아지고 나니까 나와 말하는 나와 듣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게 고착된 나. 그래서 이게 깨달아야 돼.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아니면 뭔가를 밝아져야 돼. 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 이런 모습은. 영화의 어떤 장면은 달라지지가 않죠. 근데 내가 얘기한다라는 그 영상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있는 듯 하다가 내가 이 내가 아닌 그냥 이것이 전체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식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달라진 거 없죠. 우리가 노력해서 컵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노력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 하나 들 노력도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현상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비를 이렇게 옮기는 게 행해오던 습관 관점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야. 이것으로서 전체를 경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전체를 경험하는 식의 전환이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그걸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전개된다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밝아지고 나면은 이게 뭔가를 이거를 저기 있는 걸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헛수고 했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헛수고 했구나 하지만 또 이럴 줄은 몰랐네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전환이구나 라는 또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게 다 헛수고였어. 왜냐하면 저기 있는 걸 얻으려고 했지. 깨달음이 저기 있어서 내가 얻으려고 했고 내가 뭔가 달라지려고 했고 어딜 가려고 했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말짱 꽝이었네. 근데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세상이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경험하는 관점으로 달라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럴 줄은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그럼 뭐냐?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상대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때의 어떤 그 세계는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내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종도 있는 것 같고 죽비도 있는 것 같고 깨달음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것에서 나를 경험할 때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원래 그런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뭔가 물리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뭔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냐라고 보면은 이게 마음의 어떤 묘한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어떤 드러남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일 뿐인 거예요, 다.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일어난 상에 빠지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난 상에 사로잡히면 다 있어요.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묘형이라, 마음의 묘한 작용인 거예요. 마음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철석같이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간다 하고, 이것이 죽는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면 내가 마음에 속고 있는 거야. 100%. 이게 있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여기에 마치 환상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이 낫도개비와 같은 마음에 그 어떤 마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별 의식을 집착하면 있고, 분별 의식을 그냥 분별 의식으로서,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으로서 보면 그냥 분별 의식일 뿐인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그게 희한하거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 되지도 않아요. 절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내가 예전에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봤네.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래 그렇다는 거, 원래. 그게 이제 이 공부거든요. 뭐냐면, 지금, 그래서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걸 어떻게 바꾸려는 그 시도를 멈춰야 돼요. 그거는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하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봐야, 백날을 해봐야, 100년을 해봐야 그냥 뭐 취하고 버리고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그냥 헤매다니는 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취하려 하죠. 뭐가 있으니까 버리려 하고, 이 구조거든요. 이걸 얻고 이걸 버리는 구조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 따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있고 없고 취하고 버리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분별 의식인데, 분별 의식이라는 건 다 분리죠. 분리. 분별. 그러니까 나 있고 나가 아닌 게 있고, 뭐 A가 있고 A 아닌 게 있고. 그게 이게 생각이라는 거 속성 자체가 그래요. 분리죠. 왜냐하면 그렇지, 분리가 안 되면 생각이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 속성이 그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종이 되려면, 우리가 종이라고 하거든요. 종이 되려면 종 아닌 게 없으면 이게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종이 되려면 종 아닌 게 있어요. 종소리가 되려면 종소리 아닌 게 있어야지 종소리가 분별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건 종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분별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항상 이 속성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분리예요. 분리. 생각은 분리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성을 자각하는데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도 맨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생각으로.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분별이. 그래서 이게 종이다 그러면 벌써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생각이 아닌 거를 생각으로 공부하려니까 그게 안 되죠. 100년을 해도.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생각이, 왜냐, 모든 생각의 본성은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게 생각인데, 이것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나 분별이 돼버리면 벌써 분리에 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일어난 분별에 우리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자, 이거 절대 여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생각으로 잡으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생각이 오히려 쉬워지고 생각이 힘을 못 쓰면 이게 탁 저절로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게 죽지 않았어요. 마음이. 생각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죠.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요, 진실로 없으면 이게 있어요. 근데 진실로 없지 않으면 생각 없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 없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와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진짜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는 천양지차예요. 분별에 떨어져 있고 분별을 벗어나 있고. 자칫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안 하려는 생각에 갇혀 있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 생각을 안 하려는 생각, 생각이 쉬워졌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한 생각도 없으면, 한 물건도 없으면, 한 분별도 없으면 100%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한 물건이. 이건 어떤 의도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생각이 쉬워지면, 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100%인데 자꾸 생각으로 구하려고 규정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단 1도 드러나지 않아요. 도 아니면 뭐라, 이건 완전. 생각이 1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0.1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이건 100%가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노출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을 없으려는 그 마음도 놓아버리세요. 그냥 이것이. 원래 이것이 다 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생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게 뭐 깨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뭐 생생합니다. 뭐 고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그것도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해도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뭐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다 이게 경계입니다. 뭐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제 얘기를, 아까 앉아있는 형상, 이렇게 얘기가 일어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일인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이 일인 거예요. 근데 종이네, 여기 종이 있네 하면 뭐냐? 여기서 일어난 종이.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음이고. 내가 여기 앉아서 말을 하네. 내가 여기서 앉아서 말을 하네라는 게 벌써 일어난 분별이에요. 여기서 소리, 아니면 생각, 아니면 형태, 빛깔, 느낌, 뭐 의도, 뭐 기미, 조짐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다, 그게 뭐라고 분별되면 다 이거예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데 절대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고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알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잡으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시끄러운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고요한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이건 고요한 게 아닙니다. 성성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에 잘 속죠. 분명하다, 확실하다, 성성하다, 고요하다. 그게 잘 속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법문할 때 서울 하는 이거고 부산 하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하는 이거고 부산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안 떨어지면 서울, 부산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서울, 부산이 똑같다라는 말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 자리에 똑같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서울, 부산 똑같이 그 자리에 미동이 없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서울, 부산, 분명함, 확실함, 고요함, 성성함, 당연함 그 모든 언어가 서울, 부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명해질라 그래. 확실해질라 그래. 고요해질라 그래. 그게 공부라고 착각을 해요. 분명한 게 공부다. 고요한 게 공부다. 확실한 게 공부다. 당연한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벌써 서울에 간 거고 부산에 간 거고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이거는 분명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성성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 부산이에요. 그냥. 근데 고요하다. 확실하다. 성성하다. 서울이다. 부산이다. 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절대 이거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경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경계만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합니다. 경계만 고요하고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다고. 생각에 빠지면 시끄럽고요. 생각을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게 경계라니까? 그럼 왜 서울은 안 가고 부산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시끄러워도 이거고 고요해도 이건데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한대. 뭐가 왔다 갔다 해? 법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경계에 마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말을 하지. 경계에 새 나가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자, 시끄러워.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에 빠졌어요. 시끄러워요. 부산이에요. 서울이에요.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서울이에요. 부산이에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분별이잖아요. 깨어나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음이 있겠어요. 그 마음 상태는 뭐냐? 나 시끄럽기 싫어 이 말인 거야. 그냥 나 조용하고 싶어. 편안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 뭐냐? 이경계를 버리고 이경계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시끄러워도 이거잖아요. 어디 물이 항상 파도가 뭐 잔잔하기만 합니까? 근데 모든 잔잔하고 고요한 그 물결이 다 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끄러운 물결은 싫고 고요한 물결만, 잔잔한 물결에만 있겠대. 절대 법은 왔다 갔다 안 해요. 망상에 경계의 마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공부해요? 시끄러워도 물을 봐요. 물결을 보지 말고. 고요해도 물을 봐요. 물결을 보지 말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24시간의 경험이. 시끄러움을 피하고 고요함으로 오려고 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시끄러워도 생각을 해도 이거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음이 경계,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안 보고
자기 의도대로 법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식의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엄청난 말이에요. 죽음이 법이야 이 말인 거예요. 삶과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삶과 죽음이 이거라는 얘기고 삶과 죽음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래 이건 삶을 떠났고 죽음을 떠났어. 그래서 삶도 안 받고 죽음도 안 받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이거고 남이 이거라. 삶이 이거고 죽음이 이거다라는 거는 죽음이 공부라는 거예요. 죽음이 공부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거라면은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살 때는 삶만 보고 죽을 때는 죽음만 보지. 근데 공부라는 건 뭐예요? 삶에서도 이거를 보고 죽음에서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거고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거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요. 살고 내가 희노애락에 어떤 경험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냐하면 그 희노애락이 전부 이건데 절대 그런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경계가 없다 이거예요.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거는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라는 거는 알고 보니까 삶이 모습은 삶이고 모습은 죽음이지만 다 이거더라. 그렇다고 해서 삶과 죽음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이 안 펼쳐지는 게 아니라 100% 펼쳐져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100% 죽습니다. 현상은요, 이 모양은요, 계속 변합니다. 생겨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멸법이다. 현상은 생멸법이다. 이 말은 달리 너 죽어 이 말인 거야. 이 형상은 흩어지는 거야. 근데 흩어지는 거는 모양일 뿐이고 진짜는 이거야. 근데 우리는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형상이 모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를 보니까 여기에서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하고 있더라. 오히려 내가 살다가 죽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삶의 모든 경험이 다 내가 늙어서 죽어가고 이게 다 이거더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현상은 절대 그 생멸법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상의 생멸법은 그게 그 인과법은 절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 실체성 없는 상이 그 인과적으로 생멸의 법칙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나가고 경계에 새나가고 있던 그 눈이 법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뿐이구나. 살아있을 때, 성성할 때, 늙어갈 때, 죽어갈 때 그것이 다 여기에 분별이라는 거, 여기에 상이라는 걸,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상은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깨달음을 자기가 이게 뭔가 열림을 통해서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자기 행동이 달라지면 그 행동에 맞는 결과를 얻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예전엔 저 사람이 왼수로 보였는데 진짜 천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대접해 주니까 저 사람도 마음이 녹아서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 주네요. 그거는
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왼수로 대하더라도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왼수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왼수로 대하겠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의 표상을 갖고 내가 씨름했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러지 않게 돼요. 법에 밝아지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변하니까 그런 식의 과보를 얻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인과 법칙이죠. 그리고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마음을 두고 공부하는 것도 인과 법칙입니다.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깨달아졌어. 이것도 인과 법칙이에요. 뭔가 깨어났어. 마음의 현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법이 달라졌느냐, 공부 깨닫기 전과 뭔가 밝아진 뒤에 법이 달라지느냐,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자기가 뭔가 해탈하고 밝아진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음의 현상의 어떤 그런 그 효험이 변화된 거잖아요. 깨달음을 통한 효험이 나타난 거니까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주는 어떤 자유의 효험이 있는 거죠. 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묶일 때도 이거고 이 마음이고 실상이 밝아져서 자유로워진 것도 이 마음이에요. 자유도 현상이다. 해탈도 현상이다. 이 밝아짐을 통한 새롭게 어떤 현상적인 마음의 현상적인 변화인 것이다. 근데 묶여 있을 때나 아니면 풀려날 때나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달라졌지만 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경계에 세고 있었다. 자꾸 그런 식의 분별상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 의미를 두고 있었다. 경계의 의미를. 내가 서울에 왔네, 부산에 왔네, 의미를 두고 있었다. 내가 분명하네, 내가 모호하네, 의미를 두고 있었다. 확실하네, 확실하지 않네, 의미를 두고 있었다. 당연하네, 당연하지 않네, 의미를 두고 있었다. 다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다라고 하면은 다 그거 법상입니다. 분별상이에요. 그거를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게 뭔가 확실해진다라는 거는 그 방편적인 언어이지만 그냥 그 경계 마음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든. 그냥 경계의 의미를 부여해서 경계를 파고들던 마음이 이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래봤자 망상이니까. 그걸 알아서 그냥 일어나도 흥, 안 일어나도 흥. 일어나도 이거, 안 일어나도 이거. 좋아도 이거, 안 좋아도 이거. 그럼 뭐 마음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일 뿐인데 그것만 보는 거지. 마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마음일 뿐임을 보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어떨 때는 마음을 보다가 어떨 때는 경계를 보다가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좋은 경계를 보다가 나쁜 경계를 보다가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그 경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잡고 있거나 이것이다 저것이다에 빠져 있거나 뻔해요. 공부가 무의진한 이유는 미진한 만큼 경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이것이라는 아직 그 분명함, 자각, 뭔가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인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게 삶의 편안함이든 뭐 공부의 어떤 명확한 상이든 아니면은 마음이 심리 상태가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미진하든 미진하지 않든 다 그것도 분별에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상에 빠지니까 그런 거죠. 왔다 갔다 한다. 공부가 나아간다. 공부가 정체돼 있다. 이게 다 상에 빠지니까 현상에 빠지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기차를 이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놓여진 기찻길에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부 1년 할 때 다르고 2년 할 때 다르고 3년 할 때 이게 뭔가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역에서 KTX 타고 가면은 한 5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깜깜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화나다가. 그 금정터널 지날 때는 거의 뭐 5분 이상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화나다가 깜깜해지니까 어디로 가고 있구나. 느낌이. 내가 어디 공부길을 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화나다가 어두워지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뭔가 시야가 확 밝아지면서 들판이 확 나타나. 도시는 사라지고. 역시 가고 있어. 공부하는 사람의 심경으로 표현하면 처음에는 딱 들어가니까 환해져, 눈앞이. 이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권하고, 이거 들어봐. 톡으로 링크해 주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막 흔들려요. 불안불안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게 있나? 놓친 게 있나? 막 이게 미혹해집니다. 그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뭐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네 하니까 뭔가 또 확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터널을 지난 것 같아. 이거 어디쯤 왔지, 이거는? 대구까지 왔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뭔가 점점 눈앞에 드러나는 실체감, 이 물리적인 것들의 실체감이 점점 위력이 사라지네? 이건 또 뭐지? 이게 역시 공부가, 이게 남다르구나, 이게. 이거는 무슨, 예전에는 너무 저 사람이 존재감이 너무 강력하고 감정도 크게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이뻐 보이기도 하네.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여기 대전까지는 왔겠네. 이런다고. 근데 공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공부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공부가 분명해진 걸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야? 응? 진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서울역에 도착하든 뭐 평양역에 도착하든 뭐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들어가든 그 경계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새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경계에 새나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부산을 보고 있고 터널을 보고 있고 대구를 보고 있고 대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가 깊어지는 줄 알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역에 언제쯤 도착하겠지,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서울역 본 사람 공부 그거 도착한 거 아닙니다. 경계에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밖만 보고 있는 거야. 자기 공부가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졌나. 원래 그 자리, 서울역에서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 자리를 보는 거지, 그 자리. 거기서 다 비추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부산도 드러나고, 터널도 드러나고, 대구도 드러나고, 대전도 드러나고, 서울역도 드러나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계에 새나가고 있는 그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계는 망상이니까. 내가 진짜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만 진실하지. 그거는 어디 있어요? 대전이 어디 있고 대구가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고 없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있었던 데는 뭐예요? 자기 앉아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거기서 내가 새나가고 있었어. 그 새나가고 있는 것이 조금씩 사라지니까 뭔가 풍경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부처의 경계도 보지 않는다. 부처의 마음도 없다. 그럼 뭐 서울역도 보지 않는데 부산역을 보겠습니까? 서울도 보지 않는데. 완전의 전환이에요. 완전한 전환.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 눈의 전환. 이제는 뭐야? 모든 것이 진정한 거는 이것뿐이고
어떤 것이라도 그 아무리 진기하고 특별한 것이라도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일 뿐이다. 환상을 내가 보고 있었어. 부산이라는 환상, 대구라는 환상, 서울이라는 환상, 환상에 새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바깥 것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부산이야. 내가 한 100km는 왔어. 대구야. 아, 이제 한 몇백 킬로만 가면 되겠네. 이렇게 수치화하면서 1년 했어. 3년 했어. 10년 했어. 10년 해서 공부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10년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 1년 되기 전에 이것만이 분명해지면 1년 되기 전에도 이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경계만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 투사인 거예요. 공부에 대한 자기 로망 아니면 자기 환상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분별의 마음이 있었다 이거. 본성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새나가는 마음, 그게 대상화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그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보는 내가 있어요. 절대 대상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부산이여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요. 여기가 대구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요. 여기가 대전이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이게 이원성이에요. 그럼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보는 대상이 사라지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내가 법을 상대하는 느낌, 내가 법을 챙기는 느낌, 내가 공부길을 가는 느낌이 사라져버리고 가든 안 가든 그냥 이것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는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나도 없고 소도 따로 없다. 나도 없고 법도 따로 없다. 왜?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법상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법상이 있다는 거는 아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는 이래서 간단한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따로 집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새나가고 있는 건 없는지, 그게 처음부터 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너무 순식간에 새나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따로 보면 아니에요.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산을 보면서 이걸 봐야 돼. 알겠죠? 대구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현상만, 드러나는 거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을 보는데 부산은 안 가고 대구 안 가고 서울 안 간다는 건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기절하고 자는 그 비유인데 현상은 펼쳐집니다. 다 새로운 현상. 똑같은데 안 가요. 하루 종일 경험하더라 똑같은 경험 안 합니다. 뭐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상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상을 보는데 상을 보지 않으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부산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대전도 나오고 서울도 나올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세계는 우리가 대상으로서 경험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 부산을 보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의도가 또 이렇게 탁 생기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탁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길을 쫑긋하면서 네. 그렇게 그것도 경계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 이게 노력하면서 공부해왔던 습관들. 예. 의도를 갖고 해왔던 습관들. 근데
근데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예. 부산을 보면서 이거를 바탕에 깔고 부산을 보나요? 아니죠. 부산을 보면서 이거를 부산. 어, 그냥 부산이 이거잖아요. 동시에. 예. 네. 네, 부산이 이거잖아요. 예. 예. 부산을 보는 게 아니라 부산이 이거잖아요. 부산이 이거죠. 예. 그렇게. 그게 이게 감이 어, 부산인데 이거예요. 네. 그냥 이거예요.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의도가 예. 확 일어나면서 예. 아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네 지금 이거죠. 부산. 예. 부산.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산 네. 이거죠. 부산 이거죠. 서울 이거죠. 그게 순식간에 이게 확 경계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확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떨어지는 거죠. 벌써 의도가 딱 일어나 버리면. 길을 쫑긋하고 예. 일어나는. 예. 마음이 확 그거는 뭔가 일어나면 어긋난 거예요. 일어나 버리면. 일어나는 것도 이거죠. 의도가 일어나는 것도 이거. 그렇죠.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거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뭔가 공부의 어떤 그 내적인 모드가 형성이 되려면 자꾸 이렇게 헤매 다니다가도 왜냐 헤매 다니면은 뭔가 이상하거든. 뭔가 분리감에 떨어지고 불편함이 있고 이상하고 뭐 조작인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자꾸 실수를 통해서 이 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의도를 갖고 하다가 이건 뭔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 의도를 쉬면서 또 이 공부의 어떤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그것들이 이렇게 이게 뭔가 형성이 된다 해야 되나요? 안에서 그 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섬세한 뭔가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섬세하거든요. 내면에 이 미묘한 감이 있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평형 감각 같은 거. 평형 감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건강한 상태인데 뭔가 의도가 일어나면 뭔가 건강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게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분리가 형성되거나 의도가 일어나면 뭔가 불편해지는 그런 감. 그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실수를 하다가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통해서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내재화되는 것 같아요. 좀 정밀하면서도 복잡한 건 아닌데 뭔가 아주 금세공사들이 100% 순도 100%의 금을 만들려면 0.1%의 먼지가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그거 먼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그 안목이라고 하죠. 그걸 안목 어떤 그런 감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떤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감을 알아야 돼요. 내면에 그런 게 있거든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내적인 안정감, 감이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은 어떤 건강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자꾸 이렇게 속다 보면 그게 이렇게 알아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참 뭐 복잡한 여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절대. 뭐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적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그 영적으로 센서티브한 면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꾸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이걸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로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규정하면 이 감이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는 절대 믿지 마시라. 우리 왜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 시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어떤 무슨 영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영감을 얻는다? 그럼 그게 있어요. 공부는. 이게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생기는 그런 그 어떤 결벽증 같은 거 있어요. 뭔가 분별이 조금이라도 섞여들면 결벽증 있는 사람은 큰 오염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요만한 이물감이라도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결벽증 같은 그런 느낌이 형성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아닌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탁 알아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그게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게 안목이라고 하는 거. 안목은 눈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있어요. 내재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개발될, 만개할 그런 어떤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의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때와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거는 뭔가 좀 달라요. 이게 와닿는 게. 처음에는 뭐가 이거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아, 따로. 이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뭔가를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닌 이것이라면 벌써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식의 그 내밀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공부가 좀 너무 대충 하면 공부가 대충 하는 마음이면은 공부가 대충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생각은 믿을 수 없다라는 명제는 있어요, 예, 머릿속에.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좀 하나를 더 또 크게 느낀 게 예. 이 공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 이거는 제가 아주 절대시하고 있었어요. 철통처럼. 어떤 거요? 이 자리에 대한 이거는 내가 아주 그냥 명제화시켜서 견고하게 그래서 그것도 분별이에요. 네. 그것도 예. 만약에 그런 식의 명제화된 단단한 게 있으면 벌써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네. 그거 일어난 분별을 집착하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네.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분별이 없을 때는 그 단단함이 없잖아요. 분별해야지 이런 게 있어라는 단단함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믿어가지고. 요거는 정말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붙잡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붙잡지 않으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를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육, 처, 촉, 수, 애, 취, 유. 취하니까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분별을 취하니까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집착의 산물인 거예요. 분별을 집착한 결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착이다 이 말인 거죠. 있다면. 그러니까 생각은 허구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공부에 대한 그 명제는 예. 아주 그냥 정말 견고하게 철통처럼. 예. 그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이죠. 뭐라고 할 만한 건. 예. 그게 공부에 대한 거든 아니면 그 아닌 것이든. 그래서 양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공부 아닌 것도 분별이고 공부도 따로 있으면 분별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 양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건 버리고 이쪽으로 취하잖아요. 요것도 버려야 된다. 따로 있다면. 항상 일상에서 이 행동을 다 여기에 맞춰. 예. 그게 조작이죠. 그게 있다면. 그리고 있으면 그게 맞추려고 자꾸 염두에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여기에 맞춰서 속 예. 경계에 옆 경계. 예. 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물건이. 그게 이제 분별상을 법상이죠. 법상. 법상을 집착한 거죠. 그런 게 잡히는 게 있으면 다 망상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텅 비워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것에서 다 그게 텅 비워지는 거예요. 잡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 그냥 다 이건데 이게 뭔가 현상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이제 비워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경계지 그렇게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염두에 뭔가 이게 환상과 같지 않고 실제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100% 마음에 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다라는 규정 아니면 마음이다라고 하고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잡고 있으면 자꾸 그거 염두에 두게 되고 뭔가 분리감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그게 뭐 깨달음이 됐든 법이 됐든 마음이 됐든 본성이 됐든 그거 저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때를 벗기는 세제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법에 대한 모든 말이 분별 집착심을 이렇게 헐겁게 하고 그것을 벗기에는 계면활성제다. 근데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이라는 것도 없고, 뭐 부처라는 것도 없고, 본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일어날 건 다 일어나고 그래요. 걸릴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참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선생님, 예, 그 여행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 가는 동안 예,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보면 예, 사로잡히잖아요. 예. 어떤 지역에 지붕이 뾰족하다, 예, 그게 사로잡히고 이랬던 것들이 예, 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서울을 간 적도 없고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예.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갑자기 예. 분별했던 뾰족한 것을 바라봤던 것들이 예. 아 내가 그렇게 바라봤구나 라면서 안착함 같은 게 느끼는 것도 법상일까요? 이게 그 대상에 새나가는 마음이 쉬워지면 그런 식의 현상적인 안도감이 일어나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들떠있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근데 그것도 마음 두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부산 같은 장면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대구 같은 장면이 나오듯이 잡을 때는 불편하다가 놓아버리면 안도감이 느껴지죠. 근데 그것도 경계라는 거죠. 그것도 마음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안착감이 됐든 안정감이 됐든. 그것도 벌써 분별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또 경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조작이에요.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경험을 하되 경계,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 이거죠. 그런 게 다 상이니까. 그러니까 머물 만한 것, 잡을 만한 것은 다 망상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것, 줄 만한 것, 얻을 만한 것은 다 모양은 그게 가능한데 전체성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겠어요? 이 우주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주 안에 있는 꽃은 주고 받을 수가 있겠죠. 모양은 주고 받을 수가 있고 내한테 잡을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받겠어요? 이거는
전체성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지도 않아요. 내가 잡으려고 해봐야 두 분을 상대로 하는 씨름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챙긴다 하고 잡는다 하고 그거든요. 그거는 전체를 너무 축소시키고 축소시킬 수도 없죠. 그 어떤 상을 상에다가 의미 부여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내밀한 아니면 정교한 세밀한 어떤 공부라서 처음보다도 더 세밀해져야 돼요. 처음 체험했을 때보다도 더 점점. 왜냐하면 결국 처음에는 막 거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나중에는 좀 미세한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깨어나야 되는 거고, 미세하게 새는 것들. 근데 그런 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확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미진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분명함이. 뭔가 나머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찝찝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약간의 불안 같은 거. 크지도 않아, 그런 느낌은. 아주 미세한 것. 근데 그런 것이 그림자들이거든요. 그게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활짝 밝아져야 돼요, 활짝. 막 그런 느낌이 있다면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새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경계의 뜻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 뭔가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뭔가 완전한 상태가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자기식의 어떤 투사들. 그런 투사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아,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걸 얻어서 분명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완전한 어떤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이 내가 상상했던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속고 있었구나. 그 미진함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그래서 이제 경계를 향하던 마음이 딱 떨어져 나가죠. 그게 뭔가 어떤 모두가 전환되는 전환이 와요.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구나. 다 이거구나. 라는 식의 분명함. 확실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옵니다.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다 분별이니까요.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뭐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얘기를 하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의 방편의 말이지만 이 깨달음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안 들어도 안 돼요. 듣고는 이제 놓아버려야지. 잡고 있지 말고. 이게 듣고는 놓아버리고 마치 그 정화되는 과정과 같거든요. 이게 마음이 뭔가 집착했던 거를 놓아버리게 하고 정화시키고 나면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잡고 있으면 또 막 그대로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세탁조에 세제 다 풀고 더러운 빨래 집어넣었어요. 근데 계속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있으면 빨래 깨끗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지. 버려야 되잖아요. 세제랑 때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말이. 근데 분명히 그 순간에는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효과를 내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법문이라는 게 잡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빨래를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화의 과정, 깨어남의 과정일 뿐이지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잡고 있는 것도 없고. 경계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요. 빈틈없이 들어맞는 거, 경계, 우리는 늘 경계를 접합니다. 이 꿈이 사라지진 않아요. 인연을 만나고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다 이거니까. 빈틈이 없이 다 이거니까.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죠. 진짜 근데 그냥 처음부터 막 이거 확실하다. 물론 이게 드러나면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체감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건 오는데 완전히 막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그렇게 확실함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데서 깨어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진짜 뭐 누가 와서 부정을 해도 의심할 수 없는, 부처님이 와서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온갖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다 와서 부정을 해서 부정을 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뭐가 보여? 부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세상에 깨달은 그 모든 사람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별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부정하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분별해야지 부처도 나타나잖아요. 분별해야지 긍정과 부정이 나타나잖아요. 분별을 안 하면 어떻게 부처인 줄 알겠고 어떻게 부처가 나타나는 게 드러나겠습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부정도 못해요. 아무리 그 공부가 훌륭하신 분이 진짜 현시해가지고 나타나도 벌써 상이라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가 그냥 뭐 분명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묻지 않아도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아도 분명해야 되고 남이 부정해도 분명해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가 단단해야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생사의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렇죠? 운문이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에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바로 없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말해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느냐.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여 다시 스스로 말했습니다. 또 어떻느냐. 운문 문원 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 말할 수 없을 때에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없다. 말할 수 없을 때와 말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을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이거 말하는 나도 이건데 어떻게 말을 하죠? 이거 말하는 나도 이거고 말도 이건데 어떻게 말을 하지? 이거 말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분명한데 말하지 않을 때, 이거는 말아야지. 의도가 들어갔잖아요. 말하지 않아야지. 말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하기를 뭐 포기한다? 이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을 입만 열면 이거고 말하는 나도 이건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하니까. 근데 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떤 자기의 염두에 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는 이거 분명해요. 근데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라는 건 벌써 분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이거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리는 게 이건데 곧 있다가도 분명하니까 헤아리는데 이게 분명해.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이건 헤아리는 게 아니야. 헤아리지 않아. 헤아리지 말아야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는 벌써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뭐가 일어나 버리면 벌써 이거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뭐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는 순간순간 말을 하려는 의도가 일어나는 순간 너무도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말 이전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이전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하려고 하면은 이게 분명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근데 분명하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지 의도가 드러나 버리면 뭐가 있어? 따로 분별된 어떤 법이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너무 미묘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세밀하게 이제 와닿아야죠. 섬세하게. 이게 얼마나 공부가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할 수 없어. 결국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이건 말할 수가 없구나. 알 수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 의도가 들어가면은 다 이건 자기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이원성이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뭔가가 뭐다라고 하면 다 어긋났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이렇게 돼요. 조금이라도 뭐다라고 하면 한 생각 일어난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 어떤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법을 생각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없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새는 게 사라지면 됩니다.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사라지면 이런 전환이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말해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내가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한번 쳐주는 거죠. 헤아리지 않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헤아리지 않을 때, 헤아릴 수 없을 때 이것도 따로 두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말해놓고 이것도 마음에 두지 마라라고 치는 거예요. 말해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다시 스스로 말했습니다. 또 어떻느냐.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가 또 어떻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다. 경계 의미부여에서 떨어지지 마라. 선사들은 앞에 딱 말해놓고 자기 말을 쳐버려. 머물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뭐냐? 말할 수 없을 때도 이거고 말하지 않을 때도 이거고 또 어떻느냐도 이거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너무 부족하죠, 법문이. 부족함을 아시겠죠? 말하지 않을 때도 이거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이거고 또 어떻느냐도 이거다. 토가 달리잖아요. 그냥 뭘 얘기하느냐. 말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을 때, 또 어떻느냐 이뿐이에요. 그냥.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듯한 느낌. 그런데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생활에서의 보면 전혀 아닌 거 차이들은 나중에요. 나중에 알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게 대부분 뭐냐면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게 다 맡기지 못하고. 그 아는 거랑 이 생활이랑 전혀 그게 이게 생활이거든요. 이거는 생활이고 아는 거하고는 아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그게 예. 이거는 삶이거든요. 이게 이 공부가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현재 실제니까, 실상이니까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망상이잖아요. 아무리 법에 대한 생각이라도 그건 망상이거든요. 제가 법상이라는 거를 네. 이제 오늘에서야 내가 진짜 굳건한 법상을 갖고 예. 재고 있었구나가 이제 확 알아졌는데 예. 이거는 절대 우리의 현실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생각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것만, 떨어져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떨어져 있지 않은 거, 지금 이거와 떨어져 있지 않은 거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실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물 마시면서 물 마시고 있어, 물 마시고 있어, 물 마시고 있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물 마시지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면서 물은 이런 건가 뭐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마시면 되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법상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 한 달락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라고 하며,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의 귀신굴 속에 눈을 감고 앉아서는 그것을 일러 위음왕나반이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고 이라 하고 또 말없이 늘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는 거, 뭐뭐라고 여기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선은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긴다는 건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냥 선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는 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것 자체가 이거지. 어떤 것을 여기는 게 아니에요. 틈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이것이라고 여기는 거는 틈이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것이라 해도 저것이라 해도 이거고, 뭔가 여겨도 이거고, 틈이 없으니까 여길 수가 없는 거야. 뭐를 뭘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선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은 뭐가 있어서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도 이거고, 선이라 해도 이거고, 여겨도 이거예요. 틈이 없어요. 일상생활 경험하는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 그다음에 뭐 이런 감각적인 거에 틈이 없어요. 그것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뭐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의미를 파고 들어버리면 벌써 분리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이게 선이에요. 따로 여길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유하다. 이게 다 어떤 분별 의식 속에서 선을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는 걸 선으로 여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깨달은 인연을 가지고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지점은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다 분별의식 속에 들어가서. 분별 이전이 이건데 어떻게 이걸 분별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는 자체가 이건데.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고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마음이냐? 눈으로가 마음입니다. 눈으로가 마음이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이다가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게 이게 마음이지. 그 완성형 문장 뒤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에 귀신굴 속에 눈을 감고 꼭 감고 앉아서는 그것을 일러 위음악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음악 나반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에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이라는 뜻.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은 어딜까요?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이죠.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에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 하고 또 말없이 늘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이게 다 이제 어떤 분별 의식 속에서 선을 규정하는 어떤 그 생각이나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런 것도 똑같은 분별인 게 뭐냐면 삼계가 유심이지 모든 세계가 다 이거야 라는 것도 벌써 분별입니다. 우리가 더 속기 쉽거든요. 이런 사례보다도.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법문 중에 하는 말 이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따로 있는 줄 안다면 그러니까 제 말에도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우리가 가장 끝까지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게 자기가 믿고 따른 사람의 말이에요. 그 분별, 그걸 잡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 어록의 말씀, 스승의 말씀, 영성가들의 말씀. 그러니까 이치가 너무 딱 떨어지고 그럴듯한 그런 가르침의 말도 분별이라는 거죠. 결국은 밖에서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본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것에 딱 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도 창밖 풍경이구나. 그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밖에 뭐가 없다라는 분명함. 그게 새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방편 삼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냥 세상에 그런 말들은 쉽게 이렇게 알아지는데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망상이지.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분명한 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보여요. 보이면 안 속어요.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속다가도 어느 순간 확 이렇게 깨어나기도 하고, 막 속다가 다시는 안 속을 거야 하면서 또 속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말과 생각 이런 데서 진짜 깨어나는 게 공부다. 모든 말과 생각, 그런 식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거는 다 망상이다.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그래서 그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거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서. 설마 저 사람이 말이 다 아무것도 없는 빈말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전에서 스승의 주먹은 뭐라고? 빈주먹, 공권. 이렇게 공권 아무것도 없더라 보니까. 비었는데 우리는 저 주먹 속에 뭐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뭔가 가르침 속에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거야.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진정으로 참된 가르침은 뭐냐면 자기한테 귀하게 하는 것. 밖에 뭐가 없다라고. 그거는 다 자기 투사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죠. 우리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자가 보장, 자기 마음의 보물창고가 100%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